렌더링이 뭐고, 소프트웨어로 그거를 향상시키는 게 뭐고, 오버클럭이 뭐고, 그리고 이 전기의 효율을 올리고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정말 그냥 이론적으로 배우려고 하면은 3억 점짜리 수업 들어도 이해 못할 만한 내용들을 우리 중고등학생 남학생들은 게임하면서 다 터득해요. 안녕하세요, JD입니다. 오늘은 게임의 장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게임의 장점, 단점, 그리고 제 인생 게임까지 이렇게 3부작으로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머니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남자 아이 키우는 어머님들이 많이 봤으면 하는 영상인데 많이 보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게임의 장점은 재밌죠. 게임만큼 재미난 게 없죠. 어떻게 보면 재밌으니까 그만큼 많이들 하는 거고 그만큼 산업이 커지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돈이 적게 드는 취미에 해당이 돼요. 사실 게임 하는데 드는 돈 없는 게임들도 많아요. 요즘 스팀팩에서 뭐 게임 하나 구매한다고 치면 한 5만원 돈, 6만원 돈이면 그걸로 3년 놀기도 가능합니다. 길게 노는 게임들 같은 경우는 10년도 넘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취미들은 점점 실력이 늘고 뭐가 하면 할수록 들어가는 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게 통상의 취미인데, 하다못해 돈 안 된다는 축구도 조금만 실력 늘다 보면은 아대를 바꾼다는 둥, 아니면 양말을 바꾼다는 둥, 축구화 바꾼다는 둥 하면서 은근히 돈이 많이 깨집니다. 근데 게임은 현질성 게임 제외하고는 거의 돈 안 들죠. 물론 여기서 현질성 게임은 제외하겠습니다. 현질성 게임 같은 경우는 돈 진짜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특히 이제 현질성 게임은 게임 자체가 현질을 해야지만 계속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 거는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런 게임들 제외하면 돈이 적게 드는 취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돈을 벌 수 있는 게임도 많습니다. 뭐 가장 쉽게 돈 버는 걸로는 아이템 팔기, 아니면 아이디 팔기,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예전에 리니지 같은 경우는 아데나가 현금 거래도 되죠. 그것 때문에 사기 뭐 이런 것도 많습니다. 아이템 사기. 근데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요거 좀 하시는 분들은 신작 모바일 게임 이용해가지고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이 처음 출시가 되면은 이벤트성으로 아이템도 많이 주고 뽑기권도 많이 주고 하는데, 그거를 대략 막 컴퓨터에다가 에뮬레이터 돌려가지고 10개, 20개씩을 같이 돌립니다. 그래서 나오는 아이템들 한쪽으로 몰아놓고 그걸 아이디를 팔기도 하고 그 아이템만 팔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돈은 많이 되더라고요. 전업으로 하면은 웬만한 직장인보다 돈 많이 버는 게임들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전업으로 하면 그런 즐거움은 좀 없어지긴 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이게 참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컴퓨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이론도 쉽게 체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금 요새 해외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컴퓨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이. 왜냐면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에 이제 모니터를 이렇게 계속 터치를 한다는 거죠. 모니터를 이렇게. 거기에다가 각각의 장비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너무 쉽게 익히고 있죠. CPU가 뭐 하는 장치고 GPU가 뭐고 프레임이 얼마 뭐 이런 것들 사실은 공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공대생 한 2학년 정도 돼야 이론적으로 배울까 말까 한 내용들인데, 그거를 우리 중고등생들은 게임 하나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쉽게 터득을 해요. 렌더링이 뭐고, 소프트웨어로 그거를 향상시키는 게 뭐고, 오버클럭이 뭐고, 그리고 전기의 효율을 올리고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정말 그냥 이론적으로 배우려고 하면은 3억 점짜리 수업 들어도 이해 못할 만한 내용들을 우리 중고등학생 남학생들은 게임하면서 다 터득해요. 그거잖아요. 전기량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CPU가 성능이 좋아지는 거 관련돼서 우리 게임하는 친구들은 너무 쉽게 알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왜? 라고 하면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몰라요. 전기가 많이 들어간데 성능이 좋아지지? 그러면서 이제 뭐 순행식, 공랭식 이런 거 다 배우죠. 이거 컴퓨터 게임의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장비들이 많아요, 사실. GPU 같은 경우도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면은 웬만한 컴퓨터 공학자들도 설명 못 할걸요? 근데 우리 중고등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다 알아요. 램이랑 롬의 차이 뭐 이런 것도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점으로는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게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게임은 여러 명이 하면 재밌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하다 보면 이게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쉽게 터득을 하거든요. 이게 그거죠? 그 밈에서 왔는데 1980년대생들은 게임을 하면서 예의를 차렸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오락실에서 게임하다 보면 내가 막 욕하면서 하면은 바로 뒤에 아저씨가 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너 일로 와봐 이러니까 그렇게 사회성을 기를 수도 있는데, 요새는 다 같이 팀 단위로 하는 게임들이 많아져가지고 그 팀에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사회성을 배웁니다. 이게 자기 게임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닌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중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에 빠지면 다른 걸 못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 게임에 빠진다는 것 자체가 몰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하나둘 찾아가면서 그 과정을 거쳐서 게임을 잘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게이머로서 인생이 잘 풀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런 거죠. 내가 뭐 예를 들어 게임 뭐 어떤 아이템을 갖고 싶어. 그러면 그 아이템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캐릭터를 키울 때도 처음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키우다가 하나둘 배워갑니다. 어떻게 하면 캐릭터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지. 그러다 보면 그 루트를 밟을 때랑 안 밟을 때 뭐가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집중력이 나중에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쓰여요. 예를 들어 내가 대학교는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좀 좋은 대학 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임처럼. 그러다 보면 내가 영어를 좀 더 잘해야 되고 수학을 좀 더 잘해야 되는구나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학원을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빠지는 부분을 어릴 때 경험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 커서 더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게임은 장점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어머님들은 게임 되게 싫어한다고 알고 있고 게임 그렇게 거부 현상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